네, 알고 보면 쓸데있는 부동산 수다 황진영 배정진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우리 딱 두 번만에 잘 맞췄어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어나갈 거냐면 제가 오늘 게스트분은 지주택 관련된 게스트분이세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또 우리 배 소장님께서 기사를 주셨는데 어그로가 이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원수에게 권한다. 너무 세다 그죠? 네. 아 이런 거를 권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거를 풀어 나가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스트분을 우리 배 소장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모신 분은 사실 저희 그 영산대학교 저하고 박사과정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도 지주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알아보니까 지주택이 의외로 성공 사례도 많고 그리고 그걸 잘 알고 투자하면은 정말 좋은 그 투자 그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이거를 모르고 아예 제끼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좀 관심 가지고 알면서 요즘에는 사실은 어디서든지 내가 그 투자를 해서 투자한 그 이상의 투자 그 수익을 발생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걸 잘 알고 투자했을 때 좀 수익성이 좀 좋은 상품인 것 같아서 그거를 그냥 무조건 제끼지 말고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보고 그리고 이게 되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네.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하시는 걸 제가 권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하게 네. 모셨습니다. 예. 진짜 귀한 걸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석사 과정도 마치시고 네. 그다음에 박사 네, 과정으로 박사. 논문 주제도 이걸 할 계획. 그건 아닙니다. 축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하시고 계신 이유가 있겠죠. 네. 예예. 그래서 제가 질문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정말 소개 많은데. 조금 본인이 예. 좀 해주세요. 네네. 예.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부동산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네.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분양에 발을 들이게 네. 됐어요.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처음에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네. 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횟수가 지나다 보니까 네. 고객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저도 역시 약간은 이제 판단이 네. 된다고 보고 오늘 많은 도움이 되고 네. 정확한 정보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리허설을 했을 때 봤을 때 너무 진짜 쪽집게 네. 가해받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오늘 시간을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길다는 거 좀 예상하시고 들어주세요. 네. 예예.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 많지만 네. 줄여서 6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저 첫 스타트. 네. 우리가 이거 지역주택조합이 뭐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네. 지역주택 조합 우리 다 알아. 근데 이게 세 개의 조합으로 만났을 때 의미 전달 좀 잘 안 되거든요. 뭔지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지역주택조합은 예.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헷갈리시는 게 네. 재개발, 재건축과 뭐가 다른지 맞아. 그 부분을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실제 재개발, 재건축하고 지역주택조합은 그러니까 법 자체가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예. 취지가 무주택 서민이 집을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 되어 있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실상 이제 비슷한 예가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직장주택조합. 모르겠어요. 네, 너무- 직장주택조합, 공무원 아파트 예. 이런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 그 같은 공동구매 형식처럼 예. 다 같이 모여서 이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땅을 사고 네. 거기에 건설회사에 도급을 줘서 내 집을 직접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원가에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원가에 산다라는 거는 건설사 이문도 빠지니까 일반 예. 분양가보다도 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낙지의 조합입니다. 너무 좋죠. 새로운 네. 거네요. 네, 너무 좋은데 네. 이제 그 고객분들이 헷갈리시는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도시 및 주택 정비법과 주택법 이렇게 아예 법 자체 적용이 다르다는 거. 근데 아시면 법을 됩니다. 하니까 너무 더 어려운데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네. 초보자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뭔가 지역주택조합인 아니 재건축이나 한 게 뭐죠? 재개발은 뭔가 땅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스타트하는 건데 줄부터 요거는 끄잖아요. 기본부터 그게 되면은 이제 추진이 되는 건데 요거는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달라요. 같아요. 이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지정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조합이 먼저 결성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 자체가 1구역, 2구역, 3구역에서 지정이 되죠. 그 안에 이제 추진위원회 조합 이렇게 결성이 되고 결성이 되면 건설회사를 지정을 하지만 네. 사실 건설회사 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이 지역의 땅을 전부 다 사서 다시 재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설사의 이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서 네네.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땅이 마련된 상태에서 건설사를 도급을 준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순서가 내지는 있구나.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 훨씬 단순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순서가 우리 그 지주택 진행 과정 순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재건축 재개발이랑 또 다른 순서인가요? 네, 그렇죠. 진짜가? 재건축 재개발은 어. 건설회사가 선정이 되기까지도 굉장히 예, 예. 길지만 사실 선정되고 나서 관리 처분,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사업 인가 이런 네네. 것들 다 들어가고 난 뒤에 관리 처분이라는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관리 처분 인가 다음에 다 몇 년이 걸리죠. 네네. 근데 지역주택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좋아서 그 다음에 사업 승인, 아. 사업 인가 예예. 요 두 가지 과정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이 진행만 더 되고 간단한 것 나면 같다. 그렇죠. 사업 인가가 끝나고 나면 일반 분양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과 똑같은 기간이 예. 걸려서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인가 사이에 요 기간이 예.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서 이제 조합원 모집도 하고 토지도 같이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은 여기 추진위원회랑 업무대행사에서 이렇게 조합원 모집을 할 때부터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 조합원들이 모집이 되면 그 조합을 어느 정도 모집을 하고 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들어가는데 네. 조합 설립 인가의 조건이 뭐냐 하면 총 세대수의 50%의 조합원 모집. 그럼 만약에 800세대면 400세대의 400세대 조합원이 조합원이 들어가야 그러면? 되는데 요 안에는 지주들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지주도 여기 있는 지주 중에서도 이 조합이 가입이 되면 네. 이분들 포함이고 이제 새로운 이제 조합을 이렇게 그 가입받은 조합원들 이렇게 해서 반 모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전체 토지의 80%가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 인가가 나오는 건가요? 조합 설립 인가를 조합원이.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단계 중에서는 큰 일단 단계 중에서는 아주 첫 번째 가장 큰 고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합 설립 그래서 인가. 우리 왜 플랜카드 같은 데 보면 조합 설립 인가를 듣겠다. 아, 사업 그래서- 인가 전에 마지막 분양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두 예. 가지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사업 인가. 네. 사업 인가는 이제 가장 말 큰- 그대로 착공 전의 단계니까 예. 사업 인가 단계는 95%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돼요. 땅이 95%가 돼야지만 사업 인가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땅을 이렇게 정하는 구역을 정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건 어느 단계에서 정해요? 처음에 조합원 모집하기 전부터 이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광안동에 어떤 여기서 섹터가 요 정도 있다. 근데 네. 뭐 주소를 정하는 건 아니고 네. 거의 이제 아파트니까 블럭 정도를 지정을 하겠죠. 네. 그 블럭이 들어간다 하면 조합 지금 이제 그 모집을 하기 전에 네. 거기서 동의를
받습니다. 이제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전체 안에서 동의를 받아보면 아파트는 지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단계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모집을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네. 이제 조합 모델하우스를 멋지게 지어놓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네네네. 라고 할 때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미 지금의 과정 법상은 50%에 그러니까 지역 지정은 당연히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지정 안에서 이제 확보율 토지 확보율이 50%가 넘어가야지만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법 개정이 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근데 그게 기준이 제가 좀 전에 뭐 질문해서 그랬었는데 뭐 그 모집 공고 모집이 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맞죠? 지역이 지정되는 지역 것. 지정거는. 네네. 근데 예전에는 네. 그게 없었다면서요. 예전에는 지역을 지정을 하기는 네네. 하는데 네. 어딘 줄 알아야지 집을 짓는다는 청사진이 나올 거잖아요. 네네. 나오는데 토지 확보율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 사고라서. 여기 하겠다라고 하고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아예 모르는데 동의서조차 본 적이 없는데 조합원 모집은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네. 그러면은 요 현장에 갔을 때 모집 공고 기준을 봐야 되겠네. 날짜를 이게 2020년 이후에 시작한 건지를 보면은 조금 더 네. 지금은 그럼 거의 그 지금 현행법을 따르는 조합이겠네요. 거의. 그게 많은데 많고. 아직 지금 부산 시내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 현장 중에서도 말하자면 국법 적용을 하고 있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국법 적용인지 현행법 적용인지 그거부터 좀 봐야 돼. 네, 그렇죠. 그래, 아무래도 튼튼한- 신법이 적용이 되면 안전장치가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2020년도에 네. 변경이 됐거든요. 주택법이 네. 대폭 강화가 됐어요. 예전에 이렇게 여기 주민들은 내 집을 포함한 이 지역이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조합원은 100% 모집을 하는 경우들. 그래서 좀 사기성이 있었던 네.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조합원 모집을 다 해놓고 이제 토지 확보를 하러 들어가니 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긴데 아파트 짓겠다고 했을 때 다들 좋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로 토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그게 시작했다는 건 이미 50%는 확보를 했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네. 우리 동네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동의를 동의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요 안에서의 50%의 소유주들이 그래 나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졌을 때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맞아요. 이제 필증이라고 필증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구청에다가 네. 저희가 조합원 모집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토지 확보 서류 등을 확인한 후에 예.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네.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는 필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간지에 네. 신문에 모집 공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필증 날짜가 2020년, 필증 날짜요? 네, 2020년 예. 이게 주택법이 7월 예. 정도에 개정이 돼서 네. 2020년 말 정도에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예. 네, 필증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필증 날짜가 확인이 안 되면 음. 모집 공고에 보면 네. 토지 확보율이 나와 있어요. 모집 그거 몰랐다. 구청에 신고를 했을 때 50%가 넘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1%인지 56%인지 80%인지가 예. 신문에 게재된 공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토지 확보 비율이. 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안정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예. 저 빨리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나 대강께서 들어야 되겠다. 신법이 예. 좋은 게 뭐냐면 예. 이때까지 고객분들이 예. 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이 되면 당연히 돈을 벌어요. 원가의 아파트를 공급을 받는데 당연히 돈을 벌게 되겠죠. 주변 시세 예. 대비 저렴하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 가격은
건설사의 이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이 100%가 되면 50%는 이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이 남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비싸게 하는 거죠.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네네네. 있겠지만 정말로 이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이 빠지니까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평당 지금도 보면 뭐 800만 원대, 900만 원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가능한 이유가 원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라고 얘기하면 토지비, 시공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리거나 간혹 안 되거나 네네. 아예 무산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제일 나는 돈을 이미 계약금도 넣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음. 지역주택조합은 계약금이 20%가 들어가요. 음. 왜냐하면 사업비를 순수 조합원들이 내는 계약금을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계약금이라고 얘기하면 10%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이 20%입니다. 여기에 음. 업무 대행비라는 어, 금액은 업무비. 별도고요. 별도.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4억짜리 집이면 네. 한 8천만 원에서 업무 대행비를 포함하면은 1억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네. 정말 무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땐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되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인이 그럼 예. 뭐냐. 너무 좋다. 네. 과외 선생님이에요. 내 선생님. 적집게가 적집게 같아요. 원인은 가장 많은 부분이 토지에서 예. 나타납니다. 아, 네, 토지비. 그러니까 원가가 토지비. 그렇잖아요. 네. 원가가 원인이 그러니까 원가라는 게 토지비와 시공비니까 그 둘 중에서 토지비에서 많은 비용이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해도 사업 진행이 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했지만 사업 진행이 되면 네. 결국은 그래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저렴하고.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정말 마음고생은 하시죠. 나는 아파트 집이 지어진 다음에 한 3, 4년이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뭐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7년이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뭐 내가 마음고생을 했을지언정 뭐 지금 시세 대비는 네, 좀 시세 대비 1, 2억 이상 네, 매덕이 그렇죠. 절감되니. 했다면 괜찮은데 예. 아예 토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돼 버리면 네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음.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고객분들이 망설이시는데 최근에 이제 신법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법 적용. 적어도 토지의 50%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좀 안전하다. 사업 진행이 조금 조금이라도 예전보다는 수월하겠다. 훨씬 수월하다라고 아. 보시면 되는 아. 거죠. 네. 지금 맥락이 벌써 이렇게 다 다 나왔어. 지나가요. 이 짧은 안전하게 시간에. 가지. 역시 명의는 딱딱딱 이러죠. 그러지.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저희도 솔직히 이거를 오늘 찍기 위해서 저희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서 모델하우스 가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소장님하고 저하고 들으니까 혹했어. 하고 싶더라고. 하고 싶더라고. 진짜 네. 이거 안 할 이유 없겠다. 네. 위치 좋겠다. 그러니까 금액다 완전. 금액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제가 근데 이번에 놀란 게 네. 안전장치가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게 그 이번에 이제 계약금이라고 얼마 일부 내자 그게 네. 알고 보니까 사업 진행비더라고요. 네. 예. 용역비? 업무 대행비. 업무 대행비. 예, 그러니까 사업 이제 그걸 조합원들이 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금 받아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했죠. 근데 그게 거기 조건에 2년 동안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는 그 돈을 돌려준다는 그런 내용도 하객서. 있고, 네. 하객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사업이 세월이 진행되면은 추가 분담금이 이거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이제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일단 이제 안심 보장 증서라고 네. 보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거 네. 네. 보면 이제 이제 안심 보장 증서의 네.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내는 그러니까 먼저 업무 대행비와 계약금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요거를 냈을 때 이제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 1차, 2차, 3차, 4차 요 계약금을 내가 돈을 내긴 내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네.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느냐. 네. 법상 그래서 이제 주택 법상 이거는 보장이 된 거예요. 아. 그냥 안심보장증서를 여기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은 그 보장증서가 없어도 법상 요 업무 대행비와 낸 계약금에 대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모집 아까 필증 말씀드렸죠. 네.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전액을 환불한다. 그게 법상으로 해줘야 되는 거네. 네. 만약 그 회사가 도산을 하더라도. 네. 그렇지만 어. 총회를 통해서 의결하고 무슨 말이냐면 음. 계속 갈지 아. 해산을 할지는 사실상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무감을 가지는 건 그 총회에서 하는 거죠. 의견은? 의견은 결정권은 네. 결정권은 총회를 통해서 이제 사업 주체가 누구냐 하면 업무 대행사도 아니고 네. 건설회사도 아니고요. 조합원 자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업무 대행비 말씀하셨는데 그럼 업무를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땅 사고 내가 집 지어야 되지만 나는 법도 몰라. 아는 사람도 없어. 네.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린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해본 누군가한테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대행사라는 존재가 있고 예. 이 업무 대행사는 우리의 업무 대행비를 받고 이 모델하우스 짓는 것부터 토지 확보하는 것부터 여기에 이제 인허가 받는 거 나중에 입주 끝나고 나서 이 조합이 해산이 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대행비를 주는 거거든요. 네. 통상 한 2천만 원에서 뭐 4천만 원 뭐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업무 대행비가 있는데 이 업무를 대행을 하는 건 거기서 업무를 대행을 하지만 실제로 일 진행은 절차에 의해서 됐잖아요.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토지 확보도 안 돼. 뭐 만약에 진행이 안 됐어. 그럼 하염없이 기다리느냐. 예전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됐어요. 왜? 왜? 땡땡. 내 돈을 돌려주세요. 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근데 이게 있으니까. 네, 법적 근거가 없었고, 그 다음에 돌려줄 수 있는 돈도 없었어요. 왜? 썼으니까. 그 업무 대행사나 추진위원회가 월급도 받아가야 되고, 네. 모델하우스도 차렸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갔을 거잖아요. 토지를 확보하려고 왔다 갔다 하며 밥값이라도 나갔을 거잖아요. 네. 그런 비용들을 썼단 말이에요. 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돌려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돼요? 지금은 이제 신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내는 돈을 예. 업무 대행사에 주는 것도 아니고 조합에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신탁 회사에다가 넣게 돼 있어요. 그럼 신탁에서 그걸 물어주고 관리를 합니다. 돈 관리를 다 네, 신탁에서. 돈 관리를 하고 명목이 정확하게 지정이 돼서 이렇게 지정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금액 안에 신탁에서 주는 비용도 이제 포함이 되겠네요. 업무 비용으로 네, 들어가겠죠, 네, 당연히. 광고비도 다 포함이 되고, 광고해야 되잖아요. 음. 다 포함이, 그러니까 업무 대행비의 그 부분이 또 이제 그 업무 대행사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신탁 회사에서도 만약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자기들도 이제 그 주겠다는 그걸로 약속을 하는 거네요. 네. 생각보다 뭔가 안전한 법이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보호되어 이게 있네. 사고가 예전에 많이 나는 있으니까 맞아요. 시행착오가 맞아요. 줄인다. 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예. 성공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많았어요. 많아요. 네, 예. 많아요. 네. 예. 뭐 지역마다 나는 저 아파트가 지역 주택 조합인 줄 몰랐는데 알고 지역 보니. 주택 조합이야 하는 맞아.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좋은 아파트인데 네네네. 네. 브랜드도 좋고. 네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런 건 있었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하다 보니까 부산 전역에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가 어디지 이렇게 뒤져보는 게 네.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은 별로 내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분양 현장이 예. 하나도 하고 싶은 데가 별로 없어. 음. 없는데 길거리 나가보면 너무 새 아파트 지금 너무 많이 지어져 있어. 쟤를 언제 분양했지? 이런데
알고 보니까 지주택. 지주택이더라고. 내가 네. 깜짝 놀랐어. 지주택 성공 사례. 실제 네. 지주택이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 실패 사례 하나가 굉장히 커요. 커요. 왜냐하면 네. 세대수가 적어도 공동주택이 몇백 세대잖아요. 네. 그러면 조합원 수가 몇백 명이에요. 한 현장이 실패를 해도 음. 조합원 수는 몇백 명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피해자들이 크죠. 네. 많아서 네. 그런 말이 네. 원수한테 권한다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네. 그렇네. 현장은 하나가 무산됐지만 거기에 조합원들이 몇백 명이니까 네. 피해가 어마어마하겠다. 네, 네. 그죠? 성공 케이스만 보고 네. 내가 하기는 실패 네. 케이스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좋으니까 계약도 쓰고 싶긴 네.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진짜 하면 그 일단 안정장치가 궁금하고 아 근데 중간에 까먹었어요. 근데 일단 먼저 그럼 안정장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장치는 정리를 기간에 대한 하고. 안정이 필요하겠죠. 언제까지 그래 내가 이 일이 진행이 되려면 빨리빨리 네. 진행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는 안전장치가 안심보장증서를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언제까지 2년 그러니까 예. 설립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약금을 넣고 필증 예, 예. 아니 그러니까는 그 조합원 모집에 조합원 대해서 구청에다가 신고를 득한 날로부터 네네. 2년 동안 2년 동안. 조합 설립인가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조합 설립인가라는 조건은 토지의 80%와 조합원 네네. 모집 50%입니다. 네네. 요게 득하지 못하면 총회를 통해서 다 할 돌려주도록 수 있고. 되어 있는 네네. 게 있고요. 네네. 두 번째가 그 네. 돈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신탁사. 신탁 회사에다가 돈을 넣는다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네, 맞습니다. 이런 걸로 네. 한번 보고 그러면 괜찮다 싶으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신법이 적용된 현장이면 더더욱이나 네, 네, 네. 그렇게 들어가면 네.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그렇죠. 진행이 되면 그렇죠. 확률이 거의 높겠네. 확률이 높고 기간도 네네. 너무 늘어지지가 않죠. 어. 1%, 2%, 5%로 시작하는 네. 현장과 예. 일단 50%를 하고 시작한 현장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알박기라고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토지를 공부하는 네, 기간이 길어지는 네. 경우도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95%의 토지를 확보를 하면 나머지 또 5%에 그거는? 대해서는 강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역주택조합도. 그래서 알박기도 근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사업 진행에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부산시에서도 지역주택 조합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국공유지가 들어가잖아요. 토지 안에는 조그마한 골목도 도로 있고, 같은 네, 게. 그렇죠. 국공유지가 들어가는데 국공유지를 그러면 이제 국공유지는 얼만큼 했을 때 주는 걸로 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국공유지도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는 비율만큼 국공유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조례도 만들었어요. 네. 국공유지 그냥 주는 거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 취지, 무주택 서민 의 실거주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확보라는 요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 서민의 실거주라는 조건은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무주택이어야 된다. 기본으로 무주택인데 1주택까지는 가능하세요. 작은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 세대주.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네. 그 세대주가 부산, 울산, 경남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 중이시고 무주택인데
세대주까지 돼야 되니까 네. 투기를 하지 예방 않도록 차원에서. 실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입주가 필수 조건인가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아. 네, 필수 조건 아니에요. 전매도 양도도 가능하다는 가능하네. 네, 이게 이제 양도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제 언제 가능하냐면 네. 사업인가가 들어가고 나면 네. 우리가 이제 중도금 대출도 받고 음. 사실상 분양권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예. 그때가 되면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조합원 지위를 지위 양도를 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대신의 조건은 조합원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양도를 하는 받는 사람도. 분도, 아, 네, 양도를 그렇게 받는 해서. 분도, 예, 예, 예. 네. 네, 양도를 받는 분도 그 무주택이나 무주택이라고. 1주택, 세대주, 부산, 울산, 경남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다. 음.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셔야지만 양도를 받으실 수 있고 피거래도 되네요. 가능하죠. 그때 이제 내가 이 조합원, 이 아파트의 가격이 뭐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 조건보다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난 이 조합원의 조건을 가지고 사면 돈을 많이 벌겠다 하면 피거래도 가능한 거죠. 진짜 나 진짜 지금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지역주택 조합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네. 분양권이라게 하기만 조합원 네. 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제약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이면 다른 다른 지역주택 조합은 가입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런 자, 카더라 통신이 있거든요. 사실 지역주택 조합에 제가 취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다라는 예, 것은 이 집을 내가 싸게 공급받는 혜택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데를 또 한다. 이건 그래서 안 투기죠. 됐구나. 그래서 다른 고객님 분양권 해줄 때 네. 지역주택 조합 있으면 이게 안 된다. 자서 발행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고 취지를 그럼- 이해를 하니까 네네네. 좀 이해도 네. 쉽네요. 맞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 조합원의 조합원이라 하면 이게 이제 분양권 상태로 넘어갔든 안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죠. 그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했었어. 전에도 이제 조합원이란 것이 내가 기존에 집이 한 채라도 없으면 무주택이면 집을 하나 살 수도 있어요. 하나 있어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기존에 주택이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조합원이 됐어요. 그다음 분양권을 하면은 안 된다. 이주택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이 같이 모이는. 네네네. 네, 그래서 안 되는. 쉽게 이해된다. 네. 나 그 헷갈려가지고 네. 설명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네. 상상의 이미지가 딱딱딱 네네네. 생기네. 취지를 네. 취지가 무주택 그래서 서민의 실입주를 위한 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이게 용어들이 헷갈리다 싶으면 이 취지에 한 번 더 한번 읊어주세요. 네. 목적이 무주택 서민의 서민의 실거주를 위한 저렴한 주택 마련.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중복으로 주택 구입은 어렵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이해는 참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 이게 정말 그 서민들을 위한 그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 어떤 그 재산을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안전장치가 더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국가에서 받쳐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좋게 네네네. 예, 이게 우리가 희소식 예전처럼 같은? 이게 사기성 같은 그렇게 그 제낄 게 아니고 네네네. 이거를 더 잘 긍정적이고. 이용하는 게 더 현명한 주택 그 우리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또 다른 그 어떤 루트가 아닌가 네네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더 들고요. 네. 근데 또 그래도 아직까지 만약에 내가 2년까지 이게 진행이 되다가 안 되면 내가 뭐 손해보지 않는 그거는 뭐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게 완성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돈 계약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공이 될 만한 그런 그 주택 시장이 만약에 더 가능성이 높다면 뭐 어떤 걸 더 살펴야 될까요? 질문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정리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말씀드려야지. 맞아.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누구나 우리 현장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취지도 좋은 것 같고 예. 만약에 이제 맞다 그러면 이거를 안 할 필요가 이유가 없잖아요. 없지. 근데 조건만 맞으면 예. 무조건 하게 되는데 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예.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토지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토지 돼요. 확보.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토지 확보의 서류가 종류가 있는데요. 동의서가 있고 사용 승낙서가 있고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구속력이 있는 것은 매매 계약서겠죠. 매매 계약서 네. 세 가지. 네. 그럼 가장 구속력이 없는 것은 동의서. 동의서예요. 누구나 다. 동의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 아파트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그럼 여기 사인 하나 해주세요. 찬성 반대 요 네. 정도는 그거예요. 예. 그러면 사용 승낙서는 뭐냐? 음. 여기 아파트를 짓는데 선생님 땅을 사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요. 그러면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매매 계약서는 네. 뭐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완전히 네. 진행하는 일부에 거죠. 뭐 계약금까지 지불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매 계약서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거겠죠. 일단 동의서는 예.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토지 확보 서류를 봤을 때는 사용 승낙서와 매매 계약서의 비율을 보셔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서류들의 비율을 보시면서 토지 확보가 얼마나 돼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토지 확보가 다 돼 있으면 아주 일이 많이 진행이 된 곳이다. 나머지 과정이 짧다.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서류 내에 동의서가 아니라 사용승낙서나 매매계약서 비율이다. 그럼 이제 토지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나 사용승낙서 비중이 높아. 이런 현장은 일단 조금 더 진행률이 안전하다. 좀더 네, 높다. 네. 그리고 이건 예. 팁인데 팁 중요해요. 업무 대행사의 예. 이력을 한번 보시는 아. 것도 아주 좀 왜냐하면 예. 이게 토지 확보라든지 업무 진행이라는 네네. 것이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노련한 업무 대행사가 일을 잘하겠죠.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 이 업무 대행사가 성공 이력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 네. 진짜 꿀팁이네. 네네네. 이거는 개인한테 그 정보 공개가 되나요? 그러게. 네, 이건 업무 대행사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있으면 있다, 없으면 뭐 없다. 없다, 내지는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성공 일가 있으면 이걸로 더 피해를 하겠다. 우리 그럼요. 그런 이런 네. 대행사에는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겠다, 그죠? 네. 그리고 왜 입지 우리는 분양을 받을 때 일반 분양을 할 때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입지가 중요한가? 입지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네, 입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당연히 중요하고 부동산이라는 기본 내 집이 입지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네. 주변에 초등학교라든지 역이라든지 마트나 시장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당연히 따져보셔야 되겠죠. 예. 세대수 역시 마찬가지고 한데 이제 이것도 역시 하나의 그 요령이라고 본다 그러면 너무 상업지 비율이 높거나 상가 비중이 높은 곳이나 예. 아니면 저층 아파트들이 조금 그 공동주택이 부지 내에 포함이 돼 있다면 조금 유의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유의하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토지 확보의 비용이 증가하겠죠. 일반 단독주택보다. 그래서 협의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네네. 하기 때문에 이제 상업지나 상가 비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곳은 조금 피한다기보다는 좀 더 유의해서 보시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흐름을 알아보셔야겠죠. 보는 게.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처음에 이제 토지를 합하기 전에 이만큼의 토지를 할 거라고 처음에 네, 이제 네. 계획을 잡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50%를 이제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네. 자원 모집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70% 80% 이렇게 진행이 네, 될 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알박기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90% 정도에 이제 95%가 되면 뭐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한 90% 정도 진행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잘 안 된다 할 때 그 10%를 포기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고객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확실한 게 왜 이렇게 없어? 어. 변동이 이렇게 많아. 음. 브랜드도 바뀐다고 해. 음. 그 다음에 뭐 동도 바뀐다고 해. 심지어는 어떤 데 보니까 나는 백일동을 분양을 받았는데 백일동이 나중에 없어진 거예요, 그 위치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그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들어가야겠죠. 가운데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상가라든지 이런 비중들은 보통 보면은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빼고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이제 선택을 하겠죠. 총회를 통해서 물론 그걸 하겠지만 여기에 높은 여기서 부르고 있는 이 상가에서 부르고 있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한 동을 넣는 것이 네. 조합원들께 이득인지 아니면 요걸 아예 빼고 요 아파트 한 동을 빼고 짓는 것이 이득인지 선택을 해봤을 때 너무 비용을 많이 부른다든지 아니면 나는 죽어도 못 나가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빼고 지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아파트 단지를 보면요 예, 예. 오래된 상가들을 빼고 그냥 모양을 만드는 경우는 흔합니다. 아,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오래듯한 느낌.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만약에 장점이 있었네. 3면이면 예, 예. 이 중에서는 삼면 우리가 정도. 그 진입로는 어차피 두 개잖아요. 예, 보통 예. 보면 그 진입로만 확보면 되기 때문에 하나는 안 들어가면 포기를 상관없죠. 그죠? 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하는 거. 네. 끝까지 버틸 또 필요도 없네. 그분은 지주분께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주들도 음. 그냥 돈을 많이 받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매달 현금 들어오는 흐름이 있으니까. 있는데 굳이 아파트 내가 받아도. 돈 이거 받아서 아무리 요즘에 금리가 올랐다 해도 내가 이 파란 돈 가지고 이거 월세만큼 안 나오면 안 하시고 싶을 그렇겠다. 수도 그죠? 있죠.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짧은 시간에 네, 너무 좋다. 너무 집중 알기 가해 받았어. 쉽게, 네. 알기 쉽게 가해. 네, 근더덕이 없이. 네. 진짜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 많을 아, 텐데. 여기에 쏙쏙 하나하나 들어와요. 이렇게 잘해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지만 정리가 안 됐었는데. 그죠? 네. 오늘 딱 정리가 됐어요. 평면이었는데 오늘 입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건축이 머릿속에 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이 도움되셨다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부분 저희가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파트 찾아셔가지고 이렇게 대강께 해서 예. 또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예.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진짜 저도 오늘 차 운전하면서 또 들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오늘 이수연 실장님 네네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유 전혀요. 다음에 또 부를 거예요. 오늘 네. 우리가 동영상 보시고 네네. 만약에 좀 모시고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더 요청을 해주시면 네. 더 모시고 한 번 더 모시고. 네, 우리도 더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그냥 유튜브 그거 상 시간 짧은 게 하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까지만 아쉽지만 예, 예, 예. 네, 다음 2부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네. 귀한 시간 네.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다 같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같이 같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